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강에서는 후보자 모집 공고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자료 보시죠. 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보자 모집 공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이 돼 있지만은 이제 구성이 돼 있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구성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규약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은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출했다면은 그러한 집회의 결의 절차는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규약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표준관리규약에 그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 분들이 대부분 다 표준관리규약에 따라서 규약을 제정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제 규약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하고 규약을 만드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이제 둔 상태에서 규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표준관리 규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입후보자 모집 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출하면은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절차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또 최초의 관리인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나 또는 이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 입후보자 이제 모집 공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누군가라도 이제 입후보자 모집 공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이제 관리단 집회가 완전히 무효다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규약 꼭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규약에서 모집 공고 절차가 있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은 되지 않더라도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모집 공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럼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관리인이나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은 비록 규약에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모집 공고 절차를 통해서 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후보자를 모집한 다음에 이제 서면 결의서나 여기에 후보자 1, 2, 3, 4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출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관리위원으로 선출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후보자 모집 공고 절차를 다 완료를 해서 후보자를 모집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서면 결의서나 위임장에 포함돼서 내가 누구를 관리인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서면 결의를 하거나 내가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인 뽑는 것을 의결권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집 공고 절차가 있는데요. 그럼 모집 공고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하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양식을 샘플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보시고서 각 관리단에 맞는 모집 공고 양식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집회 일시, 장소, 그 다음에 자격에 관한 사항들, 그러니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자격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관리위원회 자격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제 관리위원
관한 자격으로서는 당연히 규정할 수 있는데요.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을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표준관리 규약에서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자격을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은 모집 공고할 때 이렇게 관리인의 자격을 이렇게 제한할 수는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입후보자 등록 기간도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기 같은 부분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관리인을 어떻게 선임할 건지, 당선자를 어떻게 공고할 건지라는 부분들도 모집 공고 부분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후보자 등록 서류 부분들도 여기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모집 공고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입후보자 등록 서류에는 입후보자 양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입후보자 양력에 관련된 서류, 그다음에 홍보용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부 서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입후보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이제 범죄 경력 확인 등의 동의서 등 이제 예를 들면 관리위원을 뽑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관리위원을 뽑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격 요건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범죄 경력 그 확인 동의 범죄 경력서가 이제 등록 서류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동의서는 이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는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쪽에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라, 이런 식의 서류는 아직까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아마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되면은 관리단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범죄 경력을 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으면은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범죄 경력에 대한 확인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그 제출하는 경우에만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출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후보자가 적격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입후보자의 적격, 그러니까 아까 자격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한다라고 하는 일정도 역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장 이름으로 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회를 요청한 대표자, 그 다음에 또는 관리인, 이런 사람들의 명의를 이제 규정을 해서 입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양식으로 입후보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5강에서는 후보자 모집 공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